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의 두 번째 시간, 포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할 때, 요 전 시간에 배운 게 while문하고 두 while문이었었고, 이번에 배울 건 세 번째 반복문인 for문입니다. 자, for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for문 안에 for문 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두 개의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세미콜론을 경계로 해서 맨 앞에는 초기 조건,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반복되는 조건, 맨 마지막에는 변화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할 문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while문하고 마찬가지로 반복할 문장이 두 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중괄호로 문장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문장을 블록으로 묶어준다. 이때 이제 괄호를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하죠. 이렇게 블록으로 묶인 여러 개의 문장은 하나의 문장과 같은 문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게 for문이고요. for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조건, 반복 조건, 그 다음에 변화하는 그 값들이 다 한 줄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for문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는 while문이 더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똑같은 앞에서 짰던 while문하고 똑같이 짰던 1부터 n까지의 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for문으로 짜면, 자, 여기가 1서부터 n까지 반복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는 1이야. 그리고 그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써줬죠. 그리고 sum에다가 더해 나가는 겁니다. while문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으로 while문으로 요 sum 계산하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for문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int i는 1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sum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자, sum 초기화하는 걸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보기 쉽게. sum은 0에서 초기화를 해야 이제 더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고 i는 1 초기 값이 여기에 while문 바깥에 앞쪽에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값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반복문이 계속되는 조건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세 개가 다 for문에서는 한 줄로 표현이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sum은 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야 계산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for i는 1서부터 i는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는 하나씩 증가한다. 그 동안에 sum 플러스 equal i 이렇게 써주는, 요렇게 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printf sum은 %d \n 하고 su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sum인데 while문을 이용한 sum이고, 얘는 sum인데 for문을 이용한 sum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n에다가 만약에 내가 10을 입력하면 1부터 10까지의 합 55가 출력이 됩니다. while문으로도 55, for문으로도 5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for문하고 while문은 둘 다 반복 문장을 똑같은 로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문법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while문이 더 쓰기가 편해. 그런 사람은 이걸 쓰면 되고요. 나는 for문이 더 쓰기가 편해.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초기 조건, 사실은 초기 조건뿐만이 아니라 이 포문 안에 들어가 있는 포문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세미콜론 둘 사이에 있는 세 가지 조건 어떤 것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n을 입력을 받고요. n을 출력을 하는데 하나씩 마이너스 하면서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을 입력을 받았다면 10을 입력을 받았다면 19, 87, 65, 4, 3, 2, 1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반복문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n을 받았으니까 n을 그대로 출력할 거니까 n은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초기 조건이 필요가 없고 이 반복문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n 반복할 때마다 n은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조건 중에 어떤 것들은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하는 문장이니까 간단한데 새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죠. 자, 지금 12번째 프로젝트로 포문의 예를 한번 포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for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stdio.h 자, 여기서 하는데 n을 입력받죠? printf 해가지고 n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썸이 아니죠. 얘는 그냥 출력만 하는 거니까 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nt n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scanf로 n을 입력 받아야겠죠. 여기서 scanf로 %d 해가지고 n을 n 해가지고 이렇게 받습니다. scanf를 내가 scanf 언더바 s를 안 쓸 거면 여기 define을 해줘야 됩니다.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써주고요. n을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은 없습니다. 끝나는 조건은 i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가 아니라 n이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한 번 반복할 때 n은 하나씩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d 한 칸 띄고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 n을 이렇게 입력받고서 n을 하나씩 출력하는데 하나씩 빼기를 하면서 출력한다는 거죠. 끝나는 조건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n을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1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원하는 대로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세미콜론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거라도 생략될 수도 있다.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 얘기고요. 지금 이 for 문장은 for 문장 안에 실행될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될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중괄호는 없어도 된다. 뭐 있어서 안 될 건 없죠. 근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반복 조건이 생략됐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죠. 끝나지 않는 무한 루프가 된다. 그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 for int i는 1서부터 끝나는 조건이 없어요. 끝나는 조건이 만약에 보통은 이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런 식으로 끝나는 조건이 있죠.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printf %d 한 칸 띄고 여기에 i를 출력하면 돼요. 자, 이것도 여기 n 끝난 다음에 줄 바꿈을 하나 해야 되니까 printf를 하나 넣겠습니다. \n.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아까 쓴 거 뒤에 이제 출력을 하고 이렇게 쓰면 10까지 또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1서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내가 10을 입력하면 이렇게 10서부터 1까지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지금 만든 게 1서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조건이 없다면 끝나는 조건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얘는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계속 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끝이 안 난다. 그래서 끝이 안 나서 얘를 눌러서 꺼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빼면 얘는 무한 루프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 쓸 때 여기에 for int n 하고 이렇게 안에다가 int i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int n을 바깥에 선언해 놓고 여기서 n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쓰는 경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int i가 여기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된 거죠. 어디에서? 이 폼은 안에서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이 i는 이 폼은 안에서만 출력이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폼은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i를 출력하라고 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int i를 이렇게 바깥에다 선언을 해놓고 i는 1부터 이렇게 변화시켜 주고 나면 이 i는 이 i가 선언된 바깥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요 폼은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i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그냥 int i는 1 이렇게 쓸 때는 이 폼은 안에서만 쓰는 변수는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폼 바깥에서도 써야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폼은 바깥에서도 쓸 수 있다. i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의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지금 한 얘기가 뭔지 잘 알겠어요? 다시 한번 프로그램 가지고 좀 설명을 할까요? 여기다 이제 int i는 1이라고 썼으면 1서부터 만약에 i가 10보다 작은 동안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는 이런 문장을 썼다면 i는 요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폼은 바깥에서 printf %d 여기에다가 i를 출력해봐 이렇게 쓰면 이 i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에러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i 밑에 빨간색 물결 밑줄이 거져 있죠. 요거는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식별자 i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i가 뭔지 모르겠다. i가 여기 우리가 이제 변수는 항상 사용되기 전에 선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i는 지금 선언하지 않고 쓴 거야. 아닌데 난 여기다 선언했는데 그거는 폼은 안에 선언했으니까 이 폼은 안에서만 유용한 거야. 이 바깥에 있으면 쓸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면 이 int i를 이 바깥에다가 선언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int를 여기서 지워주면 여기서 i는 내가 이 안에서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이 i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i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i는 1서부터 10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면 i는 11이 출력이 되겠죠. 처음에 i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여기서 1로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10까지 증가한 다음에 11이 되면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서는 11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i는 10까지 출력을 했고 여기서 줄바꿈을 안 했으니까 줄바꿈 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11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게 출력을 줄바꿈만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i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또 int i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int i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int i의 값이 1서부터 10까지 변하고 11이 되면서 빠져나왔는데 아직 여기에 선언했던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i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i와 여기에 있는 i가 서로 다른 i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17번째 줄에 있는 i는 i라는 변수가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i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요 18번째 i는 for 루프 안에서만 동작하는 i라는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 얘는 이 바깥에 있는 i고 얘는 안쪽에 있는 i예요. 그래서 이 i가 동작을 하고 이 포문은 요 i가 여기서 선언됐기 때문에 포문이 끝나면 이 i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i는 바깥에 있었던 i를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코프 룰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통용 범위가 반복문 안에서 선언이 됐으면 그 반복문 안에서만 그 변수는 살아있다. 반복문이 끝나면 그 변수는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nt i를 여기서 선언을 했다면 이 i는 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여기에 요 포문 안에서만 살아있는 이 int i하고 다른 int i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조건이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 볼까요? 자, 자연수 n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int i와 power라는 2개의 변수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미콜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세미콜론 사이에 초기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죠. i가 1인 조건과 파워가 1인 조건으로 시작을 해. 그리고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변화할 때도 i는 하나씩 증가하고 파워는 곱하기 2씩 증가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여기 붙어 있어요. 보통 세미콜론은 없죠. 포문 뒤에는 세미콜론이 없는데 세미콜론이 있다는 얘기는 이 포문에서는 요 조건문 있는 3가지 조건문 외에 실행하는 문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다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프로그램 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여기서 13번째 줄 해가지고 13번째 프로젝트 013 4 이렇게 하죠. 또 이것도 포문에 대한 이야기니까
stdio.h라고 하고요.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나 잠깐 보면 n을 입력받았고요. int n 해가지고 printf n 입력 하라고 하고요. 이건 안내하는 거죠. scanf %d 정수로 하나를 받아서 n에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nt i하고 power라는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선언을 했고요. 폼은 안에서 i는 1이고 콤마로 구분합니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i는 1이고 파워도 1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끝나는 조건은 i가 n보다 작은 동안 반복한다. i가 n보다 작은 동안 반복한다. 그 다음에 그때마다 어떻게 그 변화를 하느냐 하면 i는 하나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했죠. 그 다음에 파워는 두 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곱하기 이퀄 2 하면 두 배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포문에서 실행하는 문장은 없는 거예요. 세미콜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1, 파워는 1에서 i는 n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i는 하나씩 증가가 되고 파워는 두 배씩 그죠? 두 배씩 커진다. 맞나요? 파워는 두 배씩 커지고 i는 하나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i가 3이라면 1에서 3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3번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3번 반복을 하는데 3번 반복할 때마다 파워가 계속 곱하기 2씩 해나가니까 처음에 1에서 곱하기 2 한 번 하면 2, 또 곱하기 2 하면 4,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 하면 8 이렇게 해서 2의 3승은 8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은 여기서 끝난 거고요. 실제로 반복하는 문장이 여기에 없고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printf 파워는 %d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d의 %d가 2 무조건 2니까 2의 %d 제곱은 %2의 %d 제곱은 %2가 아니죠. 2의 n 제곱은 얼마다 이렇게 쓰는 거고 n을 써주고 파워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3제곱은 8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canf 때문에 에러가 생긴 거고요. 이거 더 define 쓰기가 귀찮아 그러면 scanf _s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scanf _s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통용되는 함수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는 scanf _s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n을 3이라고 입력하면 2의 3제곱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은 이 변화하는 조건에다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문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 문법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코멘트 해놓고 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 해볼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int power는 1이라고 초기를 해놓고요. 마치 이거는
int sum은 0이라고 초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곱해 나가는 숫자는 1로 초기화를 해야지 되죠. 0으로 초기화하면 아무리 곱해봐야 0이니까 int sum은 0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for int i는 1서부터 i는 n보다 작은 동안에 i는 하나씩 증가하고 그때마다 파워는 2배씩 곱해진다. 이렇게 쓰는 거가 더 일반적이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반복문이고, 하지만 요 초기 조건, 끝나는 조건,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printf문을 이 밑에다가 넣으면 얘도 똑같이 결과값이 예를 들면 4 하면 16이 나오겠죠. 2의 4제곱은 16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 그 반복문으로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하지만 특별히 이런 식으로 조건문 요 포문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이 실행되는 이 문장은 이 위에 올려버리고 그냥 세미콜론 하나만 써줘도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요 세미콜론은 지금 여기에다 쓰지 않고 이 위에다가 써도 돼요. 그럼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면 포문이 포문 안에 반복되는 문장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얘를 위쪽에다 붙였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여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아까 공부했었죠? 브레이크문 조건이 만족되면 빠져나오게 하려면 이 if문 안에 브레이크문을 쓴다. 여기에 끝나는 조건이 여기 없어요. 세미콜론 둘 사이에 끝나는 조건이 없는데 그 대신 if라는 걸 사용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continue라는 게 있습니다. continue는 뭐냐면 예를 들면 1서부터 n까지를 반복하는데 만약에 3의 배수이면 continue 하라 이런 식인데, continue는 무슨 뜻이냐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건데 continue는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이 반복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출력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한 다음에 3이 빠지고 4, 5 한 다음에 6이 빠지고 7, 8 한 다음에 9가 빠진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continue 브레이크 대신에 continue를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자, 이게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자, 포문 안에 포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중첩 반복이라고 합니다. 중첩 반복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첩 반복.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문 안에 포문, 이렇게 포문이 두 개가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이렇게 중첩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첩 반복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중 루프라고 합니다. 이중 반복문. 두 개가 있으니까 중첩된 게. 그래서 이중 반복문.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별표 n 곱하기 n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출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4를 입력했을 때 4개짜리 별표를 4줄 출력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거를 할 때 반복문을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거 찍을 때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4개가 반복이 되고 그게 4줄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 루프는 이 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 루프는 이 한 줄에서 찍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중 반복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 반복문은 내가 이제 나눠주는 워크시트에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제공을 할 텐데 그것들을 꼭 한번 풀어봐야지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째 프로젝트 추가 새 프로젝트. 그래서 014 더블 루프 이렇게 해서요. 더블 루프로 이번에는 n을 입력받아서 scanf 언더바 s 쓰죠. %d n을 입력받아서 피라미드 별표가 n개가 있는 n개의 줄을 출력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n개의 줄을 출력해야 되니까 for int i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n개죠. 0, 1, 2, 3 이렇게 되니까 n이 4라면 1서부터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1, 2, 3, 4 해서 4개, 그 다음에 0부터 n보다 작다 그러면 0, 1, 2, 3 해서 4개, 똑같이 4개입니다. 그래서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요. for int j는 0부터 j는 n보다 작을 때까지 j도 똑같이 증가를 시키고요. 증가할 때마다 j가 변화할 때마다 별표 하나씩을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실행을 하면 별표 16개가 4라고 입력했을 때 별표 16개가 그냥 한 줄에 쭉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줄 바꿈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한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줄. 얘는 한 줄 안에서 출력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줄이 끝나면 줄 바꿈을 해줘야 되니까 괄호를 치고요. 여기에 printf n 줄 바꿈을 여기서 해준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요 4개를 출력하고 나서 줄 바꿈을 해주는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포문은 몇 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줄 바꿈을 해준다 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2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5라고 입력을 하면 5개의 5개 줄, 별 5개 그리는 5개의 줄을 출력할 수가 있다. 이걸 이중 반복문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피라미드도 출력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 예를 들어서 4라고 입력하면 1, 2, 3, 4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네. 이것도 가능하죠. 줄은 4개니까 바깥에 있는 줄은 이렇게 4개, 1에서부터 4까지 변화하고요. 안쪽에 있는 줄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 둘, 세 번째는 셋, 네 번째는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줄은 하나, 두 번째 줄은 둘. 그러니까 얘는 줄 수와 이 안에서 찍어주는 별표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얘가 n이 아니고 여기가 i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i. 첫 번째일 때는 하나, 두 번째일 때는 둘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바꿔주면 우리가 피라미드를 근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에서 요게 j가 요 밑에다가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for int i는 1서부터 i는 n까지 i++ 하고 이렇게 for int j는 1서부터 j는 작기를 i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i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중 반복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얘도 괄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printf 별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줄바꿈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5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5개짜리 5개 줄을 찍은 거고 밑에 거는 별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5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만 달라진 겁니다. 요 부분만 i로 바뀌었다. 요것만 i로 바뀌었더니 여기 이제 n 대신에 여기서는 i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n개씩을 다 찍어줬었는데 여기서는 변하는 값 i가 1, 2, 3, 4, 5로 변하잖아요. 1, 2, 3, 4, 5에 해당하는 별표 첫 번째 줄은 1, 두 번째 줄은 2 이런 식으로 i에 의해서 변화하는 별의 개수를 출력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영상이 길어졌어요. 보통 내가 25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반복문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while문, do-while문, for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while문, do-while문, for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알고요. 세 가지 사용법이 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뒷부분에서 조금 했지만 이중 반복문 또는 뭐 삼중 반복문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반복문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워크시트에 여러 문제를 내줄 테니까 꼭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